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민, 관, 군으로 수출 원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게 1월 달에 네. 방위사업청하고 카이 같은 대표하고 이제 만나서 수출 원팀을 좀 구상해서 본격적으로 하자. 이미 이제 기사는 신문 기사는 있었죠. 근데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네네. 방산업계도 뭐 그 폴란드 수출 중심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묻혔죠. 그러니까 강조가 안 되고 좀 이렇게 많이 전파가 안 됐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 그걸 이제 해먹은 업체가 바다에 잠수함 업체를. 예. 그 수상 전투함 KDDX. 네네. 그 사업에 묻혀가지고 이게 이제 싹 사라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 한번 그 수출 원팀이 무엇인지 집중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이 KF-21 보람의 전투기 하절기 모자가 드디어 딱 100개만 제가 뽑았어요. 되게 뭐 깨끗해 보이네 진짜. 깨끗하죠? 네. 예. 정말 깨끗합니다. 예.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 클릭하셔서 모자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딱 100개예요, 100개. 이번에 지금 상태를 보면은 작년에 판매한 거는 24년도 버전이고 이건 25년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바느질 형태가 좀 바뀐 것 같고. 예. 깨끗해졌어요. 예. 그다음에 앞에 이제 여기 뭐 색깔이 좀 더 첨가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네. 이걸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25년도 버전으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5년형 KF-21 캡 모자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에 이제 소량 제작을 했기 때문에 100개. 네. 뭐 신청을 이제 하실 분들은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F-21 보람의 전투기 민관군 수출 원팀으로 출발을 한다. 민관군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민관군. 네. 군은 이제 사용자고, 네. 관은 또 방사청이 되겠고요. 네. 민은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제작 업체들. 업체들 얘기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카이가 혼자 다 만드는 그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국내 이제 방산업체 아주 10대 방산업체 들어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력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그 단위별로 보면은 네. 레이더를 제작하는 업체, 그다음에 엔진을 제작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항정 장비라든지 네. 전자장비 중심으로 만드는 업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더나 이제 엔진은 한화자가 들어가는 하나 방산 그룹에 해당되죠.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좀 실제적으로는 이제 좀 알차게 들어가 있는. 외형상 제작하는 업체는 인테그레이션 뭐 전체 이렇게 통합, 체계 종합은 카인데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장비들은 또 하나 쪽에서 다 맡아서 하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뭐 다 흩어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게 애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천궁 시리즈, 천궁 2라든지 시리즈를 이제 판매할 때 네. LIG 넥슨하고 이제 하나 쪽하고 좀 뭔가 마찰음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올해 초반까지 문제가 됐던 게 뭐 잠수함 수출은 들어왔는데 네. KDDX 문제 때문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국내 조선업체, 방산 조선업체가 또 뭐 격돌을 하고 지금 휴전을 한 상태지만은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KF-21은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딱 정리된 획일적으로 정리된 네. 어떤 그런 원팀으로 구성해서 국내는 이제 우리 공군이 이제 사용자지만 해외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영업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1월 중순에 카이의 이제 대표께서 방사청에 이제 뭐 미래기획실장 그분하고 만나서 네네. 협의를 했던 게 기사가 이제 냈는데 이게 뭐 좀 뭐 지방 매체에서만 냈는지 확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최근까지 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KF-21 원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정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이게 다뤄진 건 아닌데 네. 저희 방송에서도 이게 얘기를 원팀을 KF-21 원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걸로 좀 기억을 이제 예,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 기회를 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부 장비의 이제 핵심 업체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이죠. 그렇죠. 거기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가고 물론 이제 원천에서 하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물론 이제 이게 돈이 이렇게 서로 뭐
나눠지는 게 있겠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엔진 담당 회사는 그 안에 있는 계열 이제 담당이 있죠. 파트가. 네. 예. 거기는 이제 뭐 조립하는 과정, 면허 생산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중심으로 이제 돈을 이제 자기들이 수용을 하는 거고. 그 관련 엔진 자체는 이제 미국 회사에 보내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레이더는 사실 이게 출발점은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시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레이더 이게 부분이 네. 어떤 형태인지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브사는 기술이 없어서 아예 못 들어오지 못했고 네. 이스라엘 대표적인 회사가 이 부분을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뭔가 비용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100% 이게 다 우리가 이제 뭐 하나 시스템에서 뭐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취재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당히 금액상으로 크고. 그리고 이제 이 항전 장비도 또 하나 시스템에서 하는데 요거는 좀 뭐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 계열 방산 계열사에서 네. 많이 이제 이렇게 좀 흡수를 해야 되는. 전체 그 한 대당 생산 대수 한 대당 가져가는 돈이.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끼는 게 네. 관급 장비라고 있습니다. 관급이라면 뭡니까? 하여튼 뭐 요소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주로 미국제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관급 장비가 중간에 껴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고.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체계 종합 업체인 카이. 네. 카이가 나머지를 이제 가져가는 돈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뭐 슬쩍 얘기 나오는 게 랜딩 기어. 랜딩 기어. 아주 중요하죠. 네네. 네, 랜딩 기어 잘 이렇게 튼튼해야만 잘 착륙하는. 그럼요. 전투기도 여객기처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분할 구도인데 이거를 다 묶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흩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 쪽도 뭐 계열사 아니면 그 팀들 뭐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네. 그걸 다 일사천리로 이제 어떻게 해외 수출에 나갈 때 세일즈를 하려면 다 딱 그 지기 통제하는 위에서 네네. 관리하는 하나의 원팀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해상 사업, 수중 사업 이런 거에서 뭐 불협화음이 나왔고 네. 미사일을 팔다 보니까 또 뭐 제때 무슨 너희들 마음대로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일부러 띄워주는 식으로 뭐 생색내는 식으로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반발을 초래해가지고 뭐 제때 납품을 또 주지 않는다든지 LG 넥슨하고 이제 하나 쪽하고 또 네.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전투기에서는 이제 그런 좀 실패를 이제 좀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전투기가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이제 예.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제 세세하게 합해다 보니까 예,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뭐 1천억이 넘어간다. 1,000억 원이 넘어간다. 예, 예. 비싼 전투기다.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중간 부분에 아주 자세한 그 해당되는 파트별로의 금액은 말씀 안 드린 거고, 네. 그거는 이제 뭐 또 뭐 기업의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건너뛰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니까 총합을 내면은 한 1천이 넘어가는 1,000억이 넘어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국내 공군 중심의 그 금액도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은 해외 수출을 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 시스템이 이제 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이다. 그러면 대표님은 그럼 이 KF-21 그 부품별로 그 원가를 알고 계신다는 얘긴데. 네. 뭐 보안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업체의 보안이라던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 그보다 높다, 낮다 뭐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의 말장난도 하지 말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방사청 보안이 아니라 네. 자기네 회사의 비밀인데 어떻게 그걸 당신께서 아시냐. 카이 자체에. 그래서 내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마라. 전 세계 어느 업체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러긴 하네요. 근데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네. 이게 이 미사일 수출할 때 천궁 수출할 때 그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 하죠. 몇 달 전 일이. 그러니까 뭐 6개월이나 9개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국내 방사 업체 큰 등치가 큰 업체들 간에 서로 이제 싸움이 있는 거죠. 서로 뭐 이게 먼저 뭐 자기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지 왜 네가 뭔데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좀 사태질 같은 싸움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앞으로는 이제 KF-11 사업에서는 최소화시키겠다. 이거는 방지하자.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뭐 앞에 나열한 대로 카이하고 사실 하나계통하고 사이가 그게 원활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LIG하고 이제 발생할 수 있겠네요. LIG가 먼저 번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2차전은 이제 또 KF-21 전투기 가지고. 정확히는 3차전이네요. 현대 쪽하고 또 붙었으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그러니까 한화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산 부분이. 세 번째가 이제 예고되고 있는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카이하고도 불협화음이 일어날 거다. KF-11 이제 수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25년 이제 6월달에서 7월달 넘어가는 사이인데
이제 내년도 되면은 이제 양산 그 제품들이 전투기들이 이제 뭐 한 10대, 10대들이 쫙 나열돼 있고, 네. 이제 그게 또 홍보를 이제 하다 보면은 뭐 필리핀이라든지 어떤 네. 그 도입할 이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나라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빨리 뭐 발주하면 얼마 대략 금액이 얼마인데 뭐 이렇게 이제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내년에 행사들이 또 있고 국제 에어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화된 네.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구체화된 뭐 금액들이 이제 제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출해서 또 이제 뭐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거기다 마진을 이제 소위 마진을 네. 얼마큼 또 붙일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업 비밀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미리 왜 민간인 당신께서 이거를 다 알려줘야 되냐. 그러면 이것도 다 요즘에 번역기를 통해서 방송도 다 이렇게 금액이 알려지면은 그 상담할 때 불리하다. 미리 알고 온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뭐 영업 비밀이다. 보안 유지해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출 문제가 중요하니까 사실. 예, 왜냐면 중요하니까. 되게 예. 전투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그 거꾸로 우리나라한테 세일즈 들어올 때. 네. 뭐 바가지를 씌웠네 안 씌웠네 이건 뭐 이익이 많이 나는데 쟤들이 뭐 폭리를 취하려고 저러네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반대로 이제 우리 입장은 또 수출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이거 보안 유지해라.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뭐 네. 덤탱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 인도네시아 속세인 것도 딴 데서 보존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니까 받아내야 네. 되니까 예.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이제 그거를 수긍하고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인 거고. 예. 그래서 그래야죠.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아이 그래도 좀 밝히지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위 뭐 국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업체의 또 이익과 더 그럼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 또 일부 아주 미세한 경제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일자리도 관련돼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도로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이제 기본적인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이 KF-21 사업이 있어서 이 방위사업청 이제 주관 그 관청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요구를 하고 이제 뭐 얘기를 제시를 해서 좀 해당 제작업체 아니면 네. 이제 그 부제작업체 네.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서로 협의도 더 자세히 해야 되는. 예. 근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네. 갑질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대해 기술 갑질을-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연관된 연관된 기술 뭐 원천 그거야 아무래도.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옛날 같지가 않은 좀 그렇게 뭐 여기저기 다니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방산업체 중심인데 아니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갑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거기도 뭔가 개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업체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담당자분들한테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네. 대표적인 이제 방산 업체 간의 경쟁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국가기관 좀 국방부 산하 기관 중에 하나인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왜 쟤네들은 갑질만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전부터 제가 이제 뭐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방송 초기에 네네. 그 얘기 몇 번 하긴 했었어요. 어. 이게 뭐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갑질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업체를 자기들 이제 하인처럼 부려먹으려는 것도 많고. 하여튼 뭐 이번 이거 원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뭐 넓게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AD들은 좀 빠져라. 네, 소위 뭐 비행 무기만 하세요. 뭐 탄도탄 쪽, 순항 미사일 네. 그쪽만 신경 쓰고 하세요. 근데 이제 넓게 보면은 이 방위산업에서 이제 비행 무기들은 공개도 잘 안 하지만은 거의 흘러나오지도 않지만은 역시 좀 그 업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돈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된 사업이 그러니까 수출을 아주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돈이 되나 보더라고요. 수익성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되는 부분에 연구 열심히 하는 거는 국방연구소에서 계속 해라. 그래서 이게 분리하는 좀 얘기를 수익성에 따져보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KF-21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가 민관군 수출 원팀으로 진격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이 수출 시장 확대에 큰 이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섰고 거기에 맞게 방사청이나 관련 조직들이 아마 개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바뀔 거다. 물론 이제 카이가 또 바뀌는 건 두 번째인가 봐요. 네, 왜냐하면 그래요. 또 현재 사장께서 이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장이 오면 또 거기에 맞게 조직이 또 재개편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새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원팀 구성을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1월달에 이제 얘기를 개진해서 내놨지만은 네. 그게 이제 언론에서 확산이 되려다가 이제 그 엉뚱한 뭐 KDDX 어쩌고 하다가 그냥 그 봄을 다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집중하자. KF-21 진짜 중요하다. 아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양산 1호기의 동체 조립, 본격적인 동체 조립을 다 공개를 이제 행사를 5월 초순에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수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다 맞대고 한 팀 힘을 합하자.
이제 그런 취지가 이제 이번 여름과 이제 가을 사이에 이제 넘어가면서 아덱스 때 좀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손님이 오면은 야 우리는 원팀이다 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큰 회의실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해외 그 상담할 수 있는 나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에펙 사업 때 반대로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원팀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뭐 인터뷰도 했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반대로 이제 그걸 겪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서 대한민국은 원팀으로 꾸려서 나가겠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출격을 한다니까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또 맞는 거로 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좀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이 KF21을 주제로 한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대한민국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뭐 그게 이제 양산 기체가 부대 공군에 넘어가기 전에 아마 그때부터 활성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 이 꼬마 때 어릴 때는 뭐 해외 무기 관련한 주제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시대 때는 어렸을 때는 이제 프라모델 중심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우리가 서울 에어쇼를 시작하면서 행사에 이제 외국 업체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주는데 볼펜, 그다음에 이제 모자. 근데 이제 모자가 특히나 모자가 이제 해외 업체들이 이것 자체도 자기들이 다 또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물건을 팔 때 대규모 사업이 없는 한은 모자를 안 가져가고 되게 생색을 냅니다. 야박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KF-11 전투기로 이제 수출을 이제 나서기 원팀을 만들고 나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또 많이 뿌려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한민국의 뭐 카이 중심으로 모자에 대한 인심은 아직은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행사장 다니니까 또 헬기 쪽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투기 쪽이 좀 드물어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꼭 그 방산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 만드는 업체에서 이런 뭐 전투기 모양 아니면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 총 뭐 이런 걸로 물건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KF-21 이것 자체가 애국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카이라든지 방위사업청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애국심, 대한민국의 전투기 KF-21 이것을 좀 더 심어주고 꿈을 꿀 수 있게 다양한 업체들의 물건들을 좀 수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슈퍼소닉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